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문제로서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땅을 그대로 파는 것이 좋을까 또는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갖가지 사연이 많은데 오늘은 얼마 전 어느 건축주가 자신이 보유한 낡은 집을 인근 부동산에서 부추기는 대로 그대로 땅을 파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낡은 집을 허물고 그 땅에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지 상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참 많아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그냥 팔자니 세금, 또 건물을 짓자니 자금 등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비단 기존 도시에 낡은 집이 있는 땅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의 땅을 보유한 사람들도 이러한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에서는 높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당장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이때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세금 문제와 공사비 등 자금 문제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을 그대로 파는 경우 그동안 땅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이익이 눈앞에 보여서 부동산의 말대로 바로 팔고 싶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만만치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매 금지나 명의 이전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 망설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건물을 짓자니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도 그렇고 특히 연세가 많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소문 등으로 부담을 느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왜 남에게 내 떡을 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러한 문제도 해당자에 따라 처한 상황 그러니까 각자의 조건과 특히 양도 차익이나 세금 등이 얼마이고 또 보유 자금이나 자금 조달 상황 등이 어떤지에 따라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파는 것보다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지어서 살거나 또는 파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파는 경우 양도세 등과 건물을 짓는 경우에 사업소득세 등을 비교해도 그렇고 또 개발을 해서 생기는 이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 땅값에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올려 생긴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땅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해서 보유하거나 또는 파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으로 이는 왜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비싼 값으로도 이런 땅을 사려거나 그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 자금 등과 건축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물론 그런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 자금이나 그리고 노력이 투자되기는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들은 이런 데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금력 등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이는 땅의 크기나 개발 규모 그리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는 기술력과 경험, 자금 조달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연연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본 채널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개발에 따른 설계나 공사 등을 위한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해서 기술력이나 경험 등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고
또 자금 문제도 각자의 상황이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금융권에 따라서는 땅값과 공사비까지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또 공사자금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요되며 공사 준공 시점에는 임대 보증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잘만 활용한다면 특히 이미 땅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을 하다가 운명이 바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는데 또 상가주택이나 집을 짓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자금 조달이나 건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뜻밖의 여러 장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부가가치 상승은 당연하고 건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일부러 디벨로퍼 등이 되어보기 위해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도 건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땅을 보유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다 보니 건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전직을 하거나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킨 사람의 사례로서 아래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이 그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즉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이 낡고 불편해서 인근 부동산이 계속 부추겨 그냥 땅을 팔려다가 세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겨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 집을 짓다가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유사한 건축 의뢰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고 친구뿐만 아니라 친척들로부터서도 똑같은 부탁을 받아 나중에는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에 뛰어들더니 나중에는 조그만 건설회사로까지 발전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건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해 오신 분으로 저는 설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그분을 대신해서 시공회사 선정, 공사 계약, 공사비 지급, 공사 감리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해주는 그야말로 CM 역할을 해줬고 그분은 나중에도 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 저도 건물이 완공된 후 전문가로서 큰 보람을 느낀 경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물론 이분도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다른 어느 것보다 건축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이 집 짓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극구 말리는 데다가 직장에 매인 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 땅에 대한 대지 분석을 통한 기본 설계 내용을 설명하자 그분은 저에게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저는 설계와 함께 공사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CM 형식으로 그분과 함께 그 건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별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하였는데 그 대지는 위치도 좋아서 1층 상가뿐만 아니라 2, 3층 주택의 임대도 준공 전에 마무리되었고 특히 넓고 밝은 4층과 다락에 거주하게 된 부모님들도 대만족하였는 데다가 매월 1층 상가와 주택에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낡은 건물이 번듯한 빌딩으로 탈바꿈하자 당시에 주위에 낡은 집을 가진 사람들과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와 친척들의 일까지 맡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서 평생 직장생활을 탈출하고자 했던 그분의 장래가 바뀐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당시 부동산 말만 듣고 그 땅을 그냥 팔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수차례나 고마움을 표시해 왔는데 그분은 그때 판단을 잘 함으로써 부동산적 가치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꾼 계기로 만든 것이었는데 물론 이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부모님의 집을 해결하다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와 같이 집을 짓다가 그분과 같이 된 사례는 그동안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자금 문제나 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쏟아붓기는 했지만 이런 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결단 즉
하이리스크로 생각지도 않던 하이리턴의 큰 소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땅을 그대로 파는 것이 좋을까 또는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냥 팔자니 세금, 또 짓자니 자금 등의 걱정, 두 번째로는 왜 남에게 내 떡을 주려고 하는가, 세 번째로 공사자금 등과 건축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건축하다가 운명이 바뀐 사례를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건축을 잘 알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러한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을 서로 상대하다 보니 그러한 건축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려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이를 만들기 위해 그냥 땅을 팔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저도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어떤 경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건축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강조하자면 정말이지 건축에 대한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정적인 인식이나 건축에 대한 부담은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점과, 또 잘만 한다면 내가 가진 떡을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왜 내 떡을 개발업자 등 남에게 그냥 넘겨주느냐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